그죠? 같이 도시계획이라는 말 들어가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해야 되지, 도시관리계획 해도 틀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 방제지구도 조례, 보호지구도 조례,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조례. 그러면 이거 전체 다 공부하면. 그죠? 별 생각 안 나면 그냥 지구 하면 대부분 조례 그러면 돼요. 도시계획 조례. 근데 조례인데 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1개 지역에 지정한다. 근데 일반 상업하면 틀린다. 여기 시험 나왔어요. 일반 공업이지 일반 상업 아니죠. 자, 그럼 여기 봐요.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 위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은 당연히 가능하면서 그 위에다가 준주거지역 것도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역 위에 만약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면 요 주변의 역세권에는 원래는 일반 주거 꺼도 되는데 거기다가 준주거 꺼도 된다. 여기는 일반 주거 꺼면 되고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꺼도 되고 준주거 꺼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여기 어떤 대지에 자, 이 땅을 사면은 여기 일반 주거지만 복합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반 공업지역 위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하면 일반 공업거 되면서 추가로 준공업거도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자, 관리지역에 하면 보존, 생산, 계획관리 3개 나오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면 원래 계획관리 거 되면서 추가로 이런 종류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이거 지정하면 다른 지역 것도 되도록 했는데 계획관리에 지정하면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계획관리 거 되면서 추가로 이런 건축물도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많이 적어놨지만 본질만 하면 쉽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예외. 아까 지구별 건축자는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였는데요. 조례 아닌 거, 다른 걸로 정하는 거. 다른 거 정하는 거 몇 개만 연습해 두면 되겠다. 먼저 고도지구. 자, 일단 여기 보시고 좀 이따가 교수 짚어드릴게요. 고도지구의 아까 높이, 최고 한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김포공항 근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고도지구 지정하면서 동시에 이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 지정만이 아니라 높이도 도시관리계획이죠. 이때 도시계획 조례하면 들린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아까 다른 지구 건축자는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였죠. 근데 고도지구의 높이는 뭐다?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다. 다른 거죠. 이건 지방의회 정한 거, 이거는 시장구치 위반 시도의사 결정 이거죠. 그죠? 그러면 높이가 만약에 20m라면 2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초과할 수 없다 반대말이 이하죠. 그죠? 그럼 초과 반대가 뭐예요? 초과 반대가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응? 초과 반대가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네. 이하죠. 근데 국어식으로 말하면 초과 반대가 미만이죠. 그죠? 근데 공부에서 말할 때는 전부 수학으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610 초과 그러면 610 포함 안 하고 610보다 크다죠. 그죠? 그럼 반대하면 이하 그래야 61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야 수직선이 2등분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는 초과 반대는 이하, 이상 반대는 미만. 아시겠죠? 그럼 초과할 수 없다면 반대로 이하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높이는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하로 지어라. 시험에 나온 건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지 다른 지구처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면 틀린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하지 맙시다. 그죠? 네,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개 있었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취녹 그랬죠. 녹한 농자요. 그럼 자연취락지구 건축자는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자, 지구 안에 건축 제한은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죠. 근데 자연취약지구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이다. 아까 지역 안에 건축 제한이 대통령령이었죠. 제일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표 21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그럼 대통령령은 법령이니까 전국의 공통이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 근데 지구 안에 건축 제한은 도시계획조례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구 가운데 자연취약지구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그럼 자연취약지구가 왜 중개업자한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느냐 생각해봐요. 지역 건축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요. 69쪽 잠깐만 보세요. 거기 자연취약지구 건축 제한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시험 나오나 하면 한번 장을 잘 봐요. 자치녹입니다. 자연취약지구는 녹간농자, 전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마을, 그 마을 안에 취약지구는 전부 자연취약지구죠. 그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전국에 녹간농자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안에 취약지구에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나 없나 중개할 때 시험에 중개 활동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겁니다. 그리고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니까 법령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취약지구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지역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여기서 시험해 보세요. 많이 나왔죠, 그죠? 그만큼 중개 대상물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험에 나온다 겁니다. 요거 하나는 보자. 집단취약지구는 개특법이니까요. 개특법은 옛날에는 우리 중개사 과목이었어요. 공법에 옛날에 9개 법일 때는 집단취약지구 개발장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특법 시험 범위였는데 아주 구질구질한 법이었는데 빠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개특법 한다 하고 빼면 되고 자연취약지구만 잘 받으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 4층입니다. 아파트 불가죠? 그죠? 5층이야. 틀렸다. 4층이야. 4층이야. 자, 그리고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 다 안 외우더라도 취약지구죠. 그럼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그럼 주거 생활하고 관계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단독주택 되겠죠. 다만 4층이 하니까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파트 안 되니까 4층이 하니까 연립다세대는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가니까요. 마을회관, 한의원 같은 건생은 되겠죠. 또 이전건생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사람들도 노래는 불러야 돼요. 노래 연습장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창고. 녹간농자 지역의 주변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창고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방부설, 군부대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동식물시설이 돼요. 녹간농자 지역에, 뭐 축사라든지, 이 농업, 축산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식물시설이라는데, 도축장이 동식물시설입니다. 소돼지 잡는 거 돼요. 근데 왜 동물장례식장? 이게 동물장례식장이 동식물시설일까요? 동물장례식장은 동물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식물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근데 뭐요? 사람들 사는 마을에다가 묘지 관련 시설을 동물장례시설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게 31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31회 시험 때 여기 3개하고 요거 도축장하고 동물장례식을 적어놓고 자연취약지구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이거 2개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뭘 고르냐? 이걸 골라야 돼요. 이거는 동물이 죽었으니까 동식물시설이 아니죠. 묘지 관련이죠. 그럼 사람들 사는 마을에다 묘지 관련시설 하는 거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시험 한번 나왔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들어두시면 나중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방송국 같은 방송통신은 주거 기능에 큰 지장 없죠.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하는데요. 여기 의료시설 가운데 종합병원, 요양병원 다 되는데 정신병원은 안 된다. 자, 주택가에다가 정신병원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단체력지구 건축자는 개특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두고. 자, 이 주민지원사업 같은 건 아직 안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아까 했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자는 전부 적용 안 한다.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자,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체력지구에 4층 이하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공공성사 같은 거 짓는다면 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구를 다 보셨고 다른 건 아직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구역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에 한 3문제, 지구에 1문제, 구역은 1문제 나올까 말까. 근데 구역이 4개가 있는데 계도 시수구역이죠. 근데 계도 수시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도수 관리계획 2번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4개죠. 이 4개 모두 국계법의 구역인 건 맞는데 그 중에 앞에 3개 구역, 계도, 수구역은 그 지정 절차와 행위자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계법의 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즉 다른 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원 같은 거 다른 법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시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럼 결국 남은 거 하나가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럼 구역은 4개지만 실제로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구역은 목적만 설득 살펴보고 결국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만 잘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앞에 간단한 구역 3개만 그죠?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교재 잠깐만 짚어볼게요. 아까 지구 빠진 게 있는지. 67조. 저 중간에 3번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칙은 뭐예요? 조례. 생각 안 나면 조례 그러면 돼요.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경관지구는 둘째 줄 조례 동그라미. 2번에 방제지구도 첫째 줄에 조례 동그라미. 그 다음에 68쪽에 보호지구도 셋째 줄에 조례 동그라미. 4번에 특정용도 지구, 제한지구도 둘째 줄에 조례 동그라미. 자, 복합용도지구는 3개의 지역에 지정하죠.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밑으로 3개 내려가면서 1개의 동그라미.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죠. 자, 일반공업 밑에다가 일반상업 X. 그럼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플러스 뭐요? 준주거지역 건축. 일반주거권 당연히 되고 준주거지역권도 된다는 거죠. 일반공업은요? 일반공업 되면서 플러스 준공업권도 된다. 계획관리는 계획관리 거 되면서 추가로 다음에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여러분 진도가 조금 더 진행되면 하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보시고 행위제한 특례 동그라미. 즉 조례로 하는 거 말고, 즉 조례에 의하지 않는 거, 조례 아니고 다른 걸로 정하는 거예요. 먼저 고도지구의 높이 동그라미. 높이는 뭐로? 도시관리계획. 그 도시관리계획 밑에서 도시계획 조례 X. 도시계획 조례 하면 틀리죠.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자, 법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개특법의 동그라미였어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이거는 아직 하지 말자. 다음에 자, 그렇게 하고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70쪽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밑에다가 개도수시라고 쓰세요. 개도수시. 용도구역 제목 밑에 개도수시 몇 개요? 옆에 4, 숫자 4죠? 4개죠? 자, 이 구역은 첫째 줄에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해주세요. 자, 그 바로 밑에다 강화한다. X.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어? 구역은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틀렸죠? 강화 또는 완화죠. 강화도 있고 완화도 있죠. 무조건 강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째 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결정 동그라미. 관리계획 몇 번요? 2번. 구역은 2번이죠. 자, 종류가 개도수부터 봅시다. 개발 제한 구역의 개 동그라미. 개발 제한 구역을 뭐라 해요? 영어로? 그린벨트. 그린벨트입니다. 자, 1969년도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 주변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 지정했어요. 그럼 개발을 제한하면, 개발하지 마라 하면 그대로 보존하라. 그럼 녹지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녹색끈으로 도시가 둘러싸인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은 건축물 새로 짓지 마라. 신축허가 안 나요. 건축물 증개축하는 것도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뭐다? 도시의 무질서한 자연환경,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스프롤 현상 방지,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확보. 조금만 나가면 녹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자, 특히 요거 군부대 주변에 개발 못하고 건축물 못 짓도록 하죠.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럼 첫째 따서 무자생보. 개발 제한구역은 무자생보입니다. 근데 시험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하기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개발 제한구역이죠. 이게 시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자, 어떤 사람이 묻는다 이겁니다. 군부대 주변에 건축물 못 짓도록 하는데 왜 못 짓도록 하냐 하면 그때 뭐라 해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랬듯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관리계획 2번 결정에서 정합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앞에서 얘기했죠. 관리계획 결정권자 할 때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하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넘겨주면 선거 때 표의식에서 막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만? 국장. 여기는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장만.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안 행위자는 개특법으로 넘어가요. 요거는 국계법 조문인데 구체적 지정 절차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바로 개특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범위 하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보신 적 있어요? 자, 관악산 입구에 가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쓰여있죠. 그죠?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2번 결정에서 정합니다. 결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입니다. 서울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에서 정하는 거지 광역계획 아니죠. 관리계획 2번이 개도수시구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광역계획 하면 틀리죠. 기본계획해도 틀리죠. 관리계획이죠. 이런 거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험 칠 때는. 관리계획이 지역지구 구역이지 광역계획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자는 도시공원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이건 뭐 할 필요 없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정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다? 바다 위에 정하는 거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시도지사 틀리고 국장에도 틀리죠.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이지 수산자원보호법 이러면 안 돼요. 관리법입니다. 자, 남해안에요. 김 양식하는데 그 주변에 김이나 아니면 굴이나 이런 거 양식하는데 근처에 공예 공장 같은 거 들어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 토지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한다 이거죠. 자, 요 세 개 구역이 국계법의 구역이지만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공부하면 되겠다. 시가와 조정구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 그 정도.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구역 보겠습니다.